특징주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한수원이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을 확정을 지었죠. 사실상 요 수주는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라도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번 수주 계약 확정으로 그 우려는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근데 이제 수주 계약 확정 이슈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어요. 그거는 셀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슈가 나오면서 매물이 나오는 발판 정도가 된 건데 어찌되었던 간에 원전의 경쟁력 자체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원전의 테마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먼저 염두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수원 관련된 체코 계약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확정이라고 나왔죠. 네, 한수원이 한국수력 원자력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이 됐어요. 요 사업 규모가 26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조면 초고층 빌딩을 한 7, 8개 정도는 지을 수 있는 100층 이상의 빌딩을요. 7, 8개는 지을 수 있는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원래는 높았어요. 근데 일단은 확정이 됐으니까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이고 한국의 원전 수출이 16년 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 최종 선정은 단순히 이 26조 규모의 모든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사업자 최종 선정을 통해서 향후 추가적인 원전 수주 기대감을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부분에 높은 점수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원전 4기가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단지의 5, 6호기를 새로 짓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원전 수주 확정을 기반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물꼬를 텄다. 네, 요게 이제 핵심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해외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원전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AI죠. AI에 대한 전력 수요 급증이 원자력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AI를 통해서 글로벌 전력 수요량이 폭증을 했죠. 특히 이전까지는 AI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성형 AI가 대세입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그 수집된 정보로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해내고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보 수집과 정보 생성 중에 뭐가 더 전력을 많이 쓸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력 생성이 전력을 많이 씁니다. 얼마 전에 그 챗 GPT에서 지브리풍 그림 열풍이 있었어요. 다들 아시죠? 카카오 프로필을 그걸로 해놓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그래픽을 생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마어마한 GPU의 역량과 어마어마한 전력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확충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많은 전력을 뭘로 감당할 건데 지금까지 생산한 전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대안은 1번이 원전이고 2번이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중에서도 태양광이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태양광보다는 원전이 단기적인 효율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원전과 태양광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한국은 둘 중에 뭐에 더 강점이 있어요? 당연히 원전에 있습니다. 자,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넓은 부지가 기본입니다. 한국은 땅이 넓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햇빛이 엄청나게 잘 드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적으로 국내에서 역량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원전은 아니에요. 자, 원전이 일단 대형 원전 기준으로만 보면 원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야 되냐? 바다가 필요합니다. 왜? 뜨거워진 원전을 냉각시키려면 바닷물을 순식간에 많이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북해 빼고 다 있죠. 원전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 산업도 발전할 이유가 뭐겠어요? 바다가 많으니까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반드시 필요해요. 바닷물이. 그래서 대형 원전이 발전을 했죠. 근데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건 SMR 소형 원전입니다. 소형 원전 부분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자, 요 기사도 한번 볼게요. MS와 메타가 나란히 1분기 호실적을 냈고 AI 투자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 AI 투자 정점론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악재였는데 AI 투자를 MS와 메타가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아마존도 AI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챗 GPT 기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AI 투자를 왜 해야 될까요? 지금은 생성형 AI가 너무 많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 10개 이상이 난립해 있어요. 지금은 오픈 AI의 챗 GPT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향후 다른 빅테크 AI, 생성형 AI가 주도권을 다시 잡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대규모의 투자밖에 없어요. 대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대규모의 GPU, 대규모의 HBM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성능의 컴퓨팅 능력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학습하고 학습한 정보를 내놓고 또 학습하고 요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과잉 투자와 경쟁에서 소외되는 것 뭐가 더 무서울까? 당연히 소외되는 게 더 무섭습니다. 과잉 투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MS든 메타든 아마존이든 오픈 AI든 이 AI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전력이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체해줄 그 자원 원전이 그 핵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SMR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형 원전이죠. 그러니까 대형 원전보다 소형 원전이 건설도 편하고요. 안전관리도 쉽고요. 돈도 적게 들고요. 공사 기간도 짧습니다. 근데 반드시 바다와 인접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또 소형 원전은. 그래서 SMR이 강점이 굉장히 많은데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을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대형 원전 모멘텀 있는 업체가 소형 원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동반 성장 분야지 뭐 하나가 더 크게 성장한다. 이건 아니다. 그래도 SMR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SMR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SMR은 단순히 그 건조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설계 기술이 중요합니다. 근데 국내는 SMR 설계 업체가 강한 업체는 없어요. 이제 막 하고 있는 기업이 한전 기술이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설계 기업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일찍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와 이제 원전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SMR의 완성판을 만들 수 있는 업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적을 보면 지금의 주가가 설명되기는 어렵죠. 지금 영업이익이 1조 정도, EPS는 1,000원도 안 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7조 원이잖아요. 그럼 요 영업이익과 EPS를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주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 동력도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 한수원 계약 이슈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밑꼬리를 조금 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원전 관련된 핵심 기술 보유와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업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전 기술도 볼 수 있어요. 한전 기술은 이제 SMR 관련해서의 설계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전 기술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기술적인 부담은 좀 적어요. 그죠? 다만 이제 요게 두 군데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으니까 요걸 한 번에 뚫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눌림 이후에 재반등 패턴으로는 N자형을 그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든 한전기술이든 조정받을 때 충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이에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원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 확정으로 인해서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발판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원전주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AI 투자를 줄이는 움직임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이제 줄인다라는 소식이 팩트로 전달되면 그때는 원전주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당분간은 빅테크의 AI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원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조정시마다 기회를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